예, 이번에는요, 창의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을 같이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교습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일반 이제 교과 수학, 지금 문제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 또는 아니면 브랜드 가맹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창의력 수학 또는 사고력 수학을 얹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참고로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의성을 좀 강조하면 창의력 수학이고 사고력을 좀 강조하면 사고력인데, 이게 특별히 정해진 어떤 법적인 그런 문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창의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큐브레인에서는 창의력 수학 교재가 있고 사고력 수학 교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재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교과 수학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에 많이 들어오는데, 3학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1, 2학년 때 기초가 안 된 아이들이 좀 많대요. 그리고 좀 잘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학원이나 대형 학원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동네에서 조그맣게 공부방이나 교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1, 2학년 때 좀 뭔가 선점하지 못하면은 아이들 좀 그 유입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수업을 하다 보면 어렸을 때에 이런 그런 사고력 수업을 한 아이들, 교구 수업을 한 아이들이 월등히 차이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잘 모르거든요. 사고력 수업을 안 해도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도형이 나오는 부분부터는요, 차이가 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어머님들이 적어도 2학년 요 전에는 이런 교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고력 수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좋아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창의사고력 수업은. 저희 큐브레인 수업은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 교구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재밌는 그런 경험이고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미있어라 하는 거고요. 그게 교구만 갖고 또 하면은 그 컨텐츠에 한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저희는 교재와 교구가 매칭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 하고, 또 교구를 하다 보면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어떤 결과물을 맞춰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보습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세요. 그럴 경우에 저는 1, 2학년 정도는 그 저희 수학과 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좀 가져가셔라 라고 하는데, 그게 나름 참 괜찮아요.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략교구 부분이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1인 1교구 그리고 1월 1교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크게 산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얹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메인이 뭔지 그런 건 있어요. 메인은 이제 보습학원 또는 이제 교과 수학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 대신에 1, 2학년 때는 그 사고력을 얹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수학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흥미를 유도하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재미있게, 첫 수학 경험이니까 즐거운 경험해야 되잖아요. 수학은 지겹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이유에서 접목을 시키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사고력 수업을 메인으로 하시는 경우. 근데 이럴 때는 왜 교과 수업을 얹고자 하냐면,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은요, 단원평가를 받다든가 학교에서 시험을 받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비교가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믿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애가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이런 어머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먹으세요. 그러면 선생님도 좀 당황스럽죠. 내가 볼 때는 아이가 굉장히 잘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이런 차이는 뭐냐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이들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의 기억력은 어른보다 더 짧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수학의 그 진도대로 창의사고력은 그렇게 나가진 않거든요. 진도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유형이 달라요. 같은 연산 문제 부의 어떤 보수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 유형하고 학교 교과서 유형하고 창의사고력 유형하고는 좀 달라요. 창의사고력 유형이 좀 익숙한 아이는 교과 유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이게 이해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진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도 이제 자꾸 끊으시고 자꾸 그런 보습학원으로 옮겨간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이제 창의사고력 선생님들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교과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시간을 당연히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에 있어서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하셔서 그대로 풀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을 늘리셔서 하게 되면 선생님이 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많이 하시는데 시간을 늘리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집을 이제 어머님 보고 구입해오라고 하셔서 선생님이 이제 체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요 아주 잘하는 친구들 아니면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추가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모든 아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창의사고력 수학만 하는 경우 아니면 좀 섞어서 하는 경우. 근데 섞어서 하는 경우에도 좀 문제집에 있어서 이제 단원별로 돼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어는 쉽고 어떤 단어는 어렵거든요. 어려운 단어는 있고 꼭 요 학년에서는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단어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해 주셔야지 또 가르쳐 주셔야지 또 아이들이 아는 부분이에요. 한번 뭐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또 까먹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계 부분이요. 1학년 때 시계가 처음 나오는데 그거 1학년 때는 어떻게 뭐 대충 하지만 2학년 때도 시계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세자릿수가 처음 나오는데 자릿수 부분 뭐 이런 거 그리고 곱셈 부분이 처음 나와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선생님께서 전체를 안 해주시더라도 그 단원 정도만이라도 좀 해주시고 그 단원 평가 같은 경우를 통해서 또 교과 부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의사고력을 메인으로 하는데 교과 부분을 살짝 얻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요즘에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큐브레인에서 교과문법이라는 그런 교재가 있는데 단원별로 돼 있어서 그렇게 꼭 집어서 하시기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교과 부분은 그냥 선생님들께서 어머님이 뭐 해주시든지 그래라. 창의사고력 어렸을 때 중요하니까 나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 결정은 선생님의 몫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